지금 보시는 범퍼카 어린 시절 한 번쯤 타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남자들의 경우 조금 크면 별로 재미 없어지죠. 왜 그럴까요? 네, 운전이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뻔한 결과가 예상되는 익숙한 경험에선 그 즐거움의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거죠. 만약 핸들 방향과 반대로 차가 움직이면 어떨까요? 네, 지금 보시는 어른들처럼 어른들도 스릴을 함께 느낍니다. 이런 우산 혹시 쇼핑몰이나 거리에서 보신 적 계신가요? 네, 일반 우산과 반대로 위로 펴지면서 접히는 우산, 즉 중앙부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안바퀴 뒤집히는 형태로 접히는 그런 우산이에요. 이런 우산의 장점은 뭘까요? 역시 택시 탈 때 먼저 몸이 들어간 후에 문을 조금 열어둔 상태에서도 쉽게 우산을 접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혼잡한 곳에서 우산 펼칠 때도 우산 등 팔을 올려서 펼치면 우산살이 옆 사람 얼굴 찌르는 그런 불상사나 우려도 방지하는 거죠. 게다가 젖은 우산에 묻어있는 물기를 안쪽으로 가둘 수가 있어서 버스나 실내에서도 적당히 세워두면 주위에 물기가 흘러나온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화분을 거꾸로 매다는 스카이 플랜터라고 하죠. 예, 디자인의 핵심은 화분을 거꾸로 뒤집었을 때 식물이 바닥으로 떨어짐을 방지하는 그 잠금 디스크 기능, 그리고 수분이 천천히 흙 속으로 스며들도록 하는 물 저장구입니다. 어쨌든 이런 장치만 있으면 꽤 괜찮은 고객 가치가 있는 거죠. 첫째, 좁은 실내에서의 공중 부분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둘째, 천장에 훌륭한 장식용 소품을 또 우리가 설치할 수 있고, 셋째, 화분 속의 물 저장고가 수분의 증발을 막아주기 때문에 물 주는 횟수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하죠. 저는 창조와 혁신을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창조는 다른 분야에서 얻은 힌트를 내 분야로 교묘히 연결해 오는 것, 즉 낯선 것을 익숙하게 보는 관점이라면, 혁신은 기존의 것들을 낯설게 보는, 즉 우리 업계의 고정관념 같은 그런 익숙한 것들을 뒤집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의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오늘은 기존의 익숙한 것들을 뒤집어 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 상품을 만드는 소위 Disruptive Thinking 하는 실천적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Disruptive Thinking, 즉 우리말로 파괴적 사고란 얘기죠. 뭘 파괴한다는 얘기죠? 예, 기존의 우리 업계의 고정관념, 상식, 그런 것, 통념들을 뒤집어 보는, 그러니까 생각의 틀을 바꾸라는 것이죠. 예, 오늘은 역발상이라는 관점으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요령들을 알려드릴까 해요. 역발상이라고 하면 그냥 뒤집어 생각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활용할 때는 지금 보시는 대로 5가지 순서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뒤집을 영역을 선정하고 해당 영역에서 기존의 일반화된 상식, 즉 고정관념, 통념들을 찾아서 이를 의도적으로 뒤집어 보는 거죠. 그리고 물론 뒤집어 본다고 반드시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요새 시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시대죠. 10번 뒤집어 1개만 성공해도 어때요? 실패를 다 보상하면서 큰 대박을 이루죠. 네 번째는 뒤집은 상태에서 어떤 솔루션을 찾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그런 마케팅과 같은 과정입니다. 자, 그럼 첫 단계 파괴할, 그러니까 뒤집어 볼 영역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비즈니스에서 파괴할 영역은 지금 보시는 비즈니스 구성 요소에서 여러분이 상황을 고려해서 그때그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령은 업계나 소비자들 마음속에 오랫동안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어 왔던 그런 영역들일수록 건드려보세요. 어느 누구도 건드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 잘 건진다면 대박일 겁니다. 선택할 땐 너무 구체적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듯 전체적 시각에서 한번 조망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의류업계에 계신다면 의류 소재 영역의 상식들을 한번 건드려 본다고 생각해 볼까요? 의류 소재의 가공 방식은 원래 염색을 먼저 입힌 소재를 나중에 가공하는 방식이죠. 그러니 내년 유행할 색상을 예측했는데 실제 내년 가서 실제 예측이 빗나가면 엄청난 재고가 생길 수밖에 없죠. 네, 만약 이 과정을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네, 매우 성공적인 사례네요. 고객이 원하는 색상을 입히면 되니까 나중에 입히면 예측할 필요조차 없죠. 요새 웬만한 기술을 다 있으니까 이렇게 뒤집어 보는 시도 어때요? 한번 할 만하죠? 두 번째 단계는 선택한 영역에서 자리 잡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파악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 단계에서는 신입사원보다는 아무래도 오래 경험을 한 팀장님이나 임원분들과 그리고 고정 고객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가벼운 워크샵 형태로 여러 가지 통념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 골프용품 업체라면 1단계에서 선정한 골프공의 디자인 영역에서 골프공의 색상은 일반적으로 하얀색이다라는 그런 통념을 선택하는 거죠. 이 통념을 뒤집은 이 업체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컬러공을 출시하면서 회사는 큰 성장 궤도에 오르죠. 특히 여성층과 선물용 시장,
그리고 눈이 오는 겨울 시장까지도 특수를 누렸죠. 하얀색의 배드민턴 공까지도 색상을 입혀 크게 성공했네요. 생각보다 통념을 뒤집어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죠. 네, 처음부터 연금 복권을 생각해냈다기보다는 일반 복권이라는 익숙한 것에서 출발해서 뒤집어서 나왔다는 점이 인상적이죠. 네, 물에도 견디는 가죽 제품도 이렇게 뒤집어서 보니까 기술은 다 있다는 거죠. 네, 크게 성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3단계에서 통념을 부정한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요? 예, 4단계는 부정한 그 통념을 갖고 이제는 솔루션들을 찾는다는 거죠. 통념을 부정한 가설에서 이제 솔루션,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요. 스티브 잡스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전자제품, 스마트폰 이외의 바깥 영역에서 가져오곤 했죠. 다만 교묘하게 연결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mp3 플레이어도 이 스티브 잡스는 아이튠스와 결합해서 원본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 그런 맥락들이죠. 앞서 제 나름대로 창조와 혁신의 개념을 구분해 드렸는데요. 창조는 다른 분야에서 어떤 힌트를 내 분야로 교묘히 연결하는 것, 즉 낯선 것을 익숙하게 보는 것 관점이라 그랬죠.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보시는 이 최근 업로드한 영상에서 이미 스캠퍼라는 공식으로 소개한 바 있으니까 나중에 참조하시고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튀김 설비업계에서 이 튀김 방식을 파괴 영역으로 선정했죠. 네, 튀김 방식의 통념 중 하나는 기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고열량, 비환경적 문제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요. 그럼 통념을 부정해서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해놓고 여기에 대한 창의적인 솔루션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뒤집어 놓은 통념을 충족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제시한 창조 공식에서 이 더하기를 활용했죠. 네, 여기선 외부의 고속 공기 순환 기술을 이 튀김기에 연결했는데요. 우리가 기름으로 요리를 튀기는 이유는 바삭바삭하기 위함인데 기름 없이도 이 바삭함을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바로 이 고속 공기 순환 기술을 튀김기에 적용하면 그 바삭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례를 하나 더 볼까요? 네, 카펫 업계에서 이 판매 방식에 초점을 맞춰서 부정해본 통념은 카펫 일부가 더러워져도 꼭 전체를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카펫은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가는 부위만 닳는 그런 특성이 있죠. 자, 그럼 이를 충족하는 솔루션을 외부에서 한번 연결해서 찾아볼까요? 카펫의 리스 서비스를 조합하는 그런 창조적 해법이죠. 네, 카펫을 타일식으로 제조하고 이를 리스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때그때 문제가 될 때마다 방문해서 부분 교체를 해주는 그런 방식이군요. 마지막 5단계네요. 이는 마케팅에 대한 것 같아요. 기존 통념을 파괴하여 얻은 이 솔루션도 중요하지만 이를 사람들에게 제대로 각인시키고 이해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는 고객을 향해 강력한 상품 컨셉을 설정하는 작업이에요. 핵심 요령은 파괴적 솔루션에 대한 고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되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은유적인 방법입니다. 파괴적 솔루션의 이미지를 확고히 보유한 타 업계 리더의 이미지를 지금 만든 파괴적 솔루션의 신상품에 연결시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네, 짝짝이 양말 사례군요. 네, 스타벅스를 물고 들어왔네요. 우리 양말업에. 우리는 양말업계의 스타벅스가 되겠다. 자, 마지막 5단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역발상적 사고로 혁신적인 신제품 발굴하는 5단계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괴 대상의 영역을 규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영역 안에서 통념을 찾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통념을 부정해보고 그 부정된 통념을 해결하는 어떤 파괴적인 관점의 솔루션을 창조적인 관점에서 한번 외부에서 찾아보는 거죠. 이미지로 각인시키는 것도 외부의 어떤 업계 선두 이미지를 그대로 우리가 고객이 파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빌려오는 거죠. 네, 오늘 학습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인데요. 좀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다음번에도 창조적 아이디어 발굴하는 이런 기법들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